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창원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창원 경주는 우수급하고 특성급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차 경주 4경주 중에서 한 경주는 우수급 결승전, 한 경주는 특성급 결승전이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수 결승하고 특성급은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수급 후반부 경주인 5경주하고 6경주는 상당히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우수급 창원 경주부터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수급 결승 1경주입니다. 호미점 살려나갈 수 있는 3번 황무영이 연합 세력까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있는 4번 이성광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성광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기도 어중간하고 그렇다고 또 후미권에다 두는 작전도 상황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황무현도 이성광과 협공보다는 실질적으로 잘 가는 힘이 좋은 1번 김주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김주석이 때려주고 황무현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황무현의 뒷자리를 아무래도 박대안하고 김지식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지식이 황무현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요 황무현을 중심으로 김주석과 김지식의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황무현이 이성광과의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오히려 황무현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물론 김주석도 타이밍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기복 편차 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박단이 후미권 막혀 나가거나 장찬재가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이변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무현을 중심으로 때릴 수 있는 김주석 마크 력 발휘해 나갈 김지식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원 특성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곽현명 따라만 갔더라도 3차권까지는 가능한 상황이었었는데 마크 포기하고 갔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영수는 힘있게 경주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가 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맞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 탑점을 찾아 나갔을 때 힘이 좋은 김영수가 머리냐 곽현명의 취입이 통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수가 딱히 활용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긴거리 나선다면 곽현명도 직선에서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영수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곽현명의 취입발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취입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보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특성급 3경주입니다. 이번 회차 시속감을 발휘해 나갔었던 박병아 거의 11초 때 초반까지 끊어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편성을 잘못 만나다 보니까 박병아가 좀 3차권에 만족했었던 경주가 많았었어요. 하지만 금일은 강자 싹 폈습니다. 더군다나 또 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박병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거 양주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고양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윤현고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보란듯이 넘어서게 된다면 박병아의 뒤를 김태환이나 공민규, 공민호 파업 선수들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특성급 결승 4경주입니다. 임채빈이 월등합니다. 임채빈이 과연 류지열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경주에서도 류지열을 쳐다보질 않았었죠. 아무래도 임채빈이 연승이 걸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 류지열과 협공보다는 강자들과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가 많았습니다. 특히 인천이 힘을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다는 점 더군다나 임찬이 수도권 연합 세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임채빈도 인천을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임치안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경상권 연합이라고 한다면 박용범이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 우수급 결승전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스급 결승 1경기입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황무현. 전 솔직히 16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추입형인 황무현이 좀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홈이 다 견제하고 직선에서 가볍게 차가 나왔었던 황무현입니다. 편성 자체도 이용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광하고는 김해 A팀이긴 합니다. 하지만 김주석의 선행이라든지 장찬재도 김지식도 있죠. 저력이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황무현이 득점이 낮은 이성광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챙겨 나간다 하더라도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활용해 나간다 하더라도 시속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이성광의 협공보다는 아무래도 김주석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공유 때는 대박의 빌미 제공했어요. 하지만 전일은 재기랑 발이 나갔었던 김주석이죠. 금일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김주석이 힘을 쓰고 이를 황무현이 몰고 가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주석이 얼마만큼 시속을 끌어내주느냐에 따라서 황무현의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지켜주는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먼저라는 점 힘을 쓰고 수입해 나가는 작전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무현이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2번 박대한하고 7번 김지식이 홈이권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김지식이 컨디션 보면서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23기 장찬재 있죠. 이용주와는 또 충청권 연합도 가능한 상황이고 박대한보다는 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3번의 뒷자리를 물고 가는 데 있어서는 7번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3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3번하고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황무현이 아무래도 좀 이성광과의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이성광 믿다가 타이밍 나오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성광이 고전하게 된다면 이래저래 힘을 쓸 수 있는 김주석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김주석하고 박대한이 가평팀이긴 합니다. 하지만 박대한은 순수한 가평팀이고 김주석은 양양에서 훈련하고 있는 가평팀이죠. 훈련 상태가 훈련이 다르기 때문에 김주석이 박대한과 한 팀은 아닙니다. 분명 가평팀은 가평팀이라는 것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훈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협공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황무현이 이성광 챙겨주려고 한다면 김주석의 뒷자리를 박대한이 물고 가면서 호미 견제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좀 1번과 2번의 연합 가능성 황무현이 이성광과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죽쓰게 된다면 1번과 2번 동반 입상 1번과 2번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석은 황무현의 뒤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장찬재가 1번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2하고 1, 5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황무현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3일하고 3, 7인데 3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아무래도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특성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곽현명이 전일 좋은 위치에서 마크 포기가 갔다가 오히려 더 승권에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 김영수는 씩씩하게 힘을 썼는데 종속이 좀 많이 꺼졌었죠. 3차권에 만족했었던 두 선수 만났습니다. 과연 곽현명이 자존심 세워나가면서 부진만에 나갈 수 있느냐, 김영수가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수 앞선에서 화끈하게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영수가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곽현명이 금일은 전일처럼 뻘짓거리 안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를 타겟으로 하면서 직선 추입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곽현명도 때려도 10초 대 11초 대 초반까지는 나오죠. 추입은 김영수 상대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6번, 5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수까지는 생각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하고 6번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6번 쪽에 5번하고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 중심 우선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수도 욕심을 내고 곽현명도 욕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영수가 때렸는데 이성용이 가만히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받아서 곽현명 견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편성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죠. 이성용이 또 이런 편성에서 잘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번과 2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곽현명이 간 볼 수 있는 김영수를 상대로 훌러덩 넘어서게 된다면 김영모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하고 7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5번하고 6번이 뭐 객관적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6번이 때려주고 5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추입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시는 전략, 곽현명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특성급 3경주입니다. 박병화가 확실하게 몸이 많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예전에 자신감은 찾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비파업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발리다 보니까 박병화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차는 뭐 11초 때 초반 시도까지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또 강자 피한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박병화가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병화 파업 선수들에게, 비파업 선수들에게 견제당했었죠. 그만큼은 박병화가 강자이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입니다. 이번 김태한 3번 공민우를 완벽하게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4번, 5번, 6번, 7번이 비파업이라는 점에서 3대 4로 맞대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박병화가 잡아돌리면 쫓아올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박병화가 누구를 챙겨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창원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태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이죠.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공민우하고는 또 박병화가 또 개인적인 좀 친분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3번 정도는, 뭐 공민우도 마크되면 잘 쫓아갑니다. 뭐 지금 부진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는 선수가 공민우예요. 1번과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2하고 1, 3입니다. 1, 3하고 1, 2예요.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2번 쪽에, 1번과 2번, 1번과 2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2번 편성 뭐 2번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박병화가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수적인만 놓고 본다면 비파업 선수가 4명이기 때문에 박병화 견제하겠다고 4명이 달려든다면 박병화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 윤영구가 힘을 쓰고 4번 박병화가 끌어내서 홈이건 터는 작전, 이기호가 초반부터 7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7번과 4번이죠. 7번하고 6번입니다. 7번하고 4번, 7번하고 6번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병화 시속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2번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이냐 1번하고 3번이냐를 놓고만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한 쪽에, 지역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호수급 결승 4경기입니다. 뭐 임채빈이 월등합니다. 시속 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한 바퀴 지점부터 때려도 버텨낼 수 있는 임채빈, 과연 임채빈이 류지열을 적극적으로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경주에서도 임채빈 류지열을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류지열보다는 강자들을 좀 더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채빈이 또 연승이 달려다 보니까 이 류지열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간다면 다음에 강자들이 만났을 때 임채빈은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임채빈 경주 보면 강자들과 타협해 나서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천이 SS부죠. 박영범은 또 지역 선수라는 점에서 임채빈 입장에서는 인천과 박영범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인천이 좀 때리는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빈하고 인천 경합 경주에서는 인천이 좀 때렸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었다는 점에서 임채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간다면야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때렸는데 1번이 생각만큼 시속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6번 박용범이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 들어서 박용범이 점수가 따박따박 올라가다 보니까 뭐 101점대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임채빈 입장에서는 박용범 달고 쏘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역인 박용범보다는 공태민 있죠, 엄정일 있습니다. 조용환까지 있기 때문에 수도권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인천이 이래저래 앞선에서 경기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고 1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창원 경주 중 가장 어렵게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태찬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이라고 해봐야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장태찬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태찬은 좀 짧기 때문에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이번 윤우신의 선에 적극 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우신도 잡고 때리면 희속감이 상당히 좋죠. 2번이 때려주고 6번이 몰고 가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장태찬이 편안하게 윤호신을 상대로 직선 추입이 나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윤호신이 힘을 써준다면 장태찬이 활용에 나가되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윤호신과 장태찬의 전략적인 연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2번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받아갈 수 있는 김유승이 2번의 뒤를 물고 가는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이죠. 2번하고 4번,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6번인 것 같습니다. 한데 장태찬의 투입도 나올 수 있는 만큼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2번하고 4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윤우신이 노조 선수이긴 합니다만 또 어떨 때 보면 또 비팝 선수들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2번이 때려주고 김근영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1번과 2번이라든지 청평팀 선수들입니다. 김근영이 때려주면 이상현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후미 견제해 나가는 1번과 2번이죠. 1번하고 3번입니다. 1번하고 2번, 1번하고 3번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노장인 장태찬보다는 힘을 쓸 수 있는 윤우신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김유승이 받아간다면 2번하고 4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좀 까다롭게 짜여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득점은 김종현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김종현을 중심으로 청평팀 이규봉하고 전장윤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장윤이 파업을 철회했었던 상황이라는 점, 상황에 따라서도 또 파업 비파업 쪽으로 양분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발치도 위치가 좋기 때문에 김종현 입장에서는 전장윤과 연합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현이 때려줘야 되고 전정현이 밀착 막혀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의 뒷자리를 7번 이규병이 막혀 나간다면 직전도 받아가는데 성공하면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청평팀 협공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죠. 5번하고 7번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7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3번의 적극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이명환이 때려주고 류근이가 막혀 나간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죠. 김정현이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전장윤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1번하고 2번 전략적 연합, 김종현이 1번의 뒤로 물고 가게 된다면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2하고 1, 5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김종현과 전장현의 전장현의 전략적인 협공이죠. 이규봉도 막혀 나가는 다음에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5, 3하고 5, 7 경주권을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이 때려주고 2번이 때려주고 1번이 몰고 와서 출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1번과 5번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교차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 한 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